이게 170km래요. 끝에서 끝에가. 상주 바로 밑에, 영주, 강릉까지 직선거리로. 이 거리만큼을 도시를 저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마무시한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는요, 이 MBS가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해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MBS를 쳐내고 내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할 그 왕족들이 굉장히 세고 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작업을 안 하면 MBS가 지가 왕이 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MBS가 지금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우디 정부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더 라인이라는 도시입니다. 엄청난 건물입니다, 이거 진짜로. 하나씩 볼까요, 지금?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반사판으로 되어 있는 이 벽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처럼. 디테일하게 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170km래요. 끝에서 끝에가. 170이면 어느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170km면은 대전 아래네요. 금산. 익산 바로 위에, 군산 바로 위에, 상주 바로 밑에, 영주, 강릉까지 직선거리로 이 거리만큼을 도시를 저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마무시한 계획입니다, 지금. 내부를 한번 보니까요. 봐봐, 지금.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막이 있어. 170이라며. 그 직선으로 170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벽을 건물 이렇게 짓는 거야. 얇게. 얇지도 않지, 솔직한 얘기로. 엄청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도. 두 판처럼 보이지.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엄청 큰 거야, 저기. 엄청.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건물이야, 이게. 이 건물 바깥으로 가면 이제 사막인 거야. 옆에 건물 보이시죠? 엄청 높은 이 빌딩들. 이거 바깥으로 가면 또 사막인 거예요. 그 중간에는 이렇게 비워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도 만들고, 앉아서 이제 캔맥주도 까고, 다리도 짓고, 지하에 또 엄청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도 지어가지고 교통도 엄청나게 빠르게 열차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MBS는 어떻게든 지금 사우디의 나이 많은 양반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든 10대, 20대, 30대의 지지를 한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5, 6, 70대는 곧 몇십 년 뒤에 죽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본인의 정권 지지율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MBS는. 기존의 사우디 왕실들은요, 그냥 왕실 안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했었어요. 왕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왕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왕을 하기가 좋다. 쿠데타를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지. 대신에 자기를 지지해준 수많은 애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뿌리고 이제 돈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MBS부터는 왕족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긴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국가긴 하겠지만, 훨씬 더 그 이전의 사우디의 정치 체제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제 왕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좀 건강해지는 좀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엄청난 석유 부국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실업률이 11.7%나 돼요.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말로. 지금 100명 중에 11.7명이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28.7%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진짜로 이거.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8.9%야, 한국이. 몇 배야, 지금 몇 배? 청년 실업률만 따져도.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6.4%예요. 독일은 4.9, 영국은 7.9, 일본은 3.6이야. 우리나라 8.99. 사우디는 근데 28.7인 거야, 지금. 2014년 기준입니다, 물론. 사우디 국가 정부에서 저런 거 지표를 자주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가 별로 없는데. 근데 사우디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석유캐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우디 국영회사가 캐기는 캐나 그 안에는 외국 자본들도 있기는 있어요. 아니면 사우디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니 뭐 던킨도넛이라도 차릴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든. 그러면 무조건 일정 비율 사우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던킨도넛이야, 사우디에 지점을 차리려 그래. 근데 던킨도넛은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사우디 사람을 고용해야만 해요. 무조건.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고용을 했어, 일정 비율. 근데 일을 안 하고 돈만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와, 대박이더라고. 뭐냐면, 내가 던킨도넛인데, 야, 도넛을 팔 건데 이제 무조건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호적을 넣으래, 무조건 몇 명을. 이름 좀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걸 딱 들으면 어때? 개꿀 아니냐? 그러면 개꿀 아니지.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해도 실업률이 높단 얘기야, 이게. 외국 기업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지금 일정 비율 사우디 사람들을 고용한 상태여도, 지표상 고용한 상태인데도 지금 실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문제가 뭐야, 지금? 사우디 합계 출산율 2.28입니다.
한국이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1이에요. 그러면 한 3배 조금 한다. 3배.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언제까지 외국 자본이 들어서 일정 비율 사우디 사람을 가라로 그냥 채용한다 이거로 버틸 겁니까? MBS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석유만 팔아가지고 절대로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답도 없다. 실제로 2014년에서 16년대까지 어마무시하게 유가가 하락합니다. 봐봐요. 지금 2014년에 배럴당 93달러였어요. 2015년 48달러 됩니다. 43달러가 돼요. 2016년 되면은. 당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고도 성장기가 이제 빠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석유 사용량 자체가 그냥 절대량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 또 터졌고, 그 다음 미국에서는 셰일 기업 같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멕시코라던가 다른 나라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를 퍼 올려가지고 팔아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대폭락을 한 거거든요. 저때. 게다가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이랑 관계 정상화가 시작되죠. 이란이 핵을 만들던 거를 감축하고 없애간다는 협정이 시작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도 이제 경제 제재가 좀 풀리면서 석유를 좀 팔게 됐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박살난 거야 진짜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우디가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아랍에봄 기억나세요? 중동아랍의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아랍 전역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 이집트에서도 시작했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저 아랍의 봄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경제 살려라 플러스 민주화 운동입니다. 경제가 좋았으면 민주화 운동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중동아랍 국가들이 원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게다가 독재 정부다 보니까 민주화 정부가 생기면 경제가 지금 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믿음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런 시민운동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잘 얘기해야 돼요. 말이 민주화 운동이지 처음에 시작한 게 민주화에 대한 열망만으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저게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폭발하면서 터진 그 아랍의 봄을 사우디도 바로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MBS는 지금 다음 왕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 신작부터 밑바탕을 잘 깔아놔야 되는 겁니다. 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잘 해먹으려면. 그래서 이 MBS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사우디의 비전 2030을 발표합니다. 참 정부는 저런 거 참 좋아해요. 그죠? 사우디의 비전 2030이 뭐냐? 관광 사업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즈니스적인 목적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의 순례객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 실제로 사우디의 요 카바신전 아시죠? 여기를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1년에. 여기를 가는 무슬림들이라던가 순례객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비즈니스 목적 아니면은. 무슬림들이 죽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된대 여기를. 매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800만 명의 무슬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순례로 온대요. 지금 그 순례객들은 그렇다 치는데 사우디는 그 순례객들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순례객들이 지금 1년에 800만 명 오는 거를 2020년 1500만 명, 2030년에는 비전 2030에 따라 3000만 명까지 늘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택도 없겠죠. 아무튼 MBS는 지금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사우디의 유적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옛날에 중동아랍 때부터 1000년 넘은 어떤 유적들부터 굉장히 유적이 많아. 수두룩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안 된 것도 수두룩하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없었던 거야 사우디 정부가. 근데 이제 와서 MBS 때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보러 오는구나, 홍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늘라고 해요 MBS가. 그리고 MBS의 아빠 살만왕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 7년 왕을 했어요. 7년. 이 양반도 지금 나이 많아. 35년생이라서 86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 이 양반이 지금 자기가 워낙에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빨리 지금 아들내미 MBS한테 이제 왕줄 작업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미리미리 해야 돼.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동시에 그 일환으로 살만이 왕이 된 이후에 관광 비자도 풀리고,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사우디가 저러고 있는 거는 MBS가 왕위를 바통 터치를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게끔 하려는 투작업이 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리고 관광 비자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모세 기적 아시죠? 홍해. 지금 보면은 수단,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는 이 홍해가 있잖아. 물론 뭐 모세가 이제 건너간다는 여기가 아니라 뭐 위에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 그건 뭐 알 바 아니고, 모세 기적으로 이제 유명한 홍해 있잖아. 홍해. 여기가 지금 이집트의 테두리 있죠. 여기 요 홍해 쪽에 여기가 관광지가 굉장히 발달돼 있대요. 한번 볼까? 요 테두리로 보면은 요 홍해 주변으로 이제 뭐 호텔도 많고 뭐 이런 리조트도 있고 막 그렇대요. 뭐 배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 이집트는 이미 진작부터 저런 관광 사업을 지금 홍해변에서 하는 거지. 사우디도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가 조리상 술을 좀
먹기 어렵다대요. 근데 이제 요 테두리 부분, 요 홍해 테두리 부분에만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술이고 뭐고 카지노고 뭐고 다 풀어버리는 거죠. 거기서만. 그런 것도 지금 건설 계획을 MBS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더 라인 170km에 달하는 저 건물도 지으려고 한다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여기서만 지금 약 900만 명이 살게 할 계획입니다. 사우디가 2020년 기준 지금 전체 인구가 3,500만 명이에요. 그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거 건폐율만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면적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근데 저 면적이 건폐율이 줄어들고 위로 올라가는 만큼 에너지 소비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효율면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딱 봐도 집들이 조만하게 2층 집으로 쫙 넓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마냥 빌딩으로 쫙 위로 그냥 건폐율 좁게 해가지고 용적률은 늘리고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던가 그 열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선이잖아 저게. 여러분들 길 꼬불꼬불 되어 있는 만큼 연료 소비 쓰잘데기 없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제 고속도로든 열차든 연료 소비도 최소화하는. 그럼 이게 얼마가 드느냐? 1,100조에서 1,300조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1,100조에서 1,300조 뭐도 아니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약 600조입니다. 그럼 2년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1,200조를 통해서 아스팔트도 깔고 가로등에 담화도 켜고 인도도 새로 깔고 복지정책도 하고 국방비에도 쓰고 국회의원 월급도 줘야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줘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저거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아끼고 아껴도 저게 1,200조 만들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돈이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사우디 정부의 예산 100%는 안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투자도 받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리고 사우디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 자체도 사회 문화도. 사우디는 최근까지도 여자 가수는 TV에 나오는 게 아예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풉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사우디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전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무려 2018년으로부터 35년 동안 막혀있다는 거예요. 뭐가 처음으로 개봉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마블의 블랙팬서. 개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도 남자 가수만 공연을 할 수 있었대요. 원래는 가수들이라던가 연극이라던가. 근데 그리고 문제가 그것도 남자만 볼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여자 가수도 공연할 수 있고 여자도 볼 수 있다. 단 여자 가수가 공연하는 건 여자만 볼 수 있다. 남자 가수가 공연하는 거 남자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는 풀어줬다.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봐 그걸? 왜 보냐니. 참.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MBS가 풀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 실제로 사우디에서 슈퍼주니어 그리고 BTS가 공연을 했대요. 그때 젊은 사우디 여성들도 많이들 보러 왔다는 거야. 대신 긴팔에 긴바지. 복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단정하게 이제 긴팔 긴바지 이제 그런 걸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우리 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 이수만 대표께서 사우디 공주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우디 공주가 요구를 했대요. 우리 사우디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또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MBS가 또 국영기업이었던 기업들을 싹 다 민영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아람코 상장한 거 아시죠? 한 10년, 20년 전부터 언제 상장하냐? 저거 상장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던 기업인데 드디어 상장이 됐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2019년 12월 11일에 상장이 돼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어. 상장이 된다면 1위가 될 것이다. 근데 진짜야. 지금 1위입니다. 애플이 1위였는데 아람코가 애플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1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1위가 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어찌되었든 MBS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이런 거를 위해서 건물도 짓고 저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람코가 민영화가 된 건 아니지만 아람코를 통해서 들어온 돈을 통해서 이런 것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 MBS가 지금부터라도 사우디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국부펀드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국부펀드가 뭐냐? 정부가 세금 같은 거 아니면 정부가 어디서 이제 돈을 벌어온 거를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해서 이제 돈 되는 곳에 투자도 하고 이런 투자사가 되는 거죠. 투자사가 돼서 나중에 이제 국민들의 복지라던가 국가의 예산으로 또 쓸 수 있는 펀드를 이제 국부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정부가 소유한 아람코나 여러 가지에서 벌어들인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서 사우디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가 돼서 연기금
지금 마냥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돈을 불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 MBS는 딱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10대, 20대, 30대예요. MBS는 사우디를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성 정책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실제로 2015년부터 사우디에서 정치인들 있잖아. 사우디에도 여성들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고 2018년 2월부터는 여성들도 사우디 군대에 입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부터는 사우디 여성들 얼굴에 가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입어도 된다가 정해집니다. 물론 법으로 그거를 안 입어도 된다고 했어도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 또 일단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안 입어도 된다 한들 부모네들이 또 반대할 것이고 이런 사회적인 또 합의가 또 수반이 돼야만 완벽하게 사우디에서 그런 걸 벗어던질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8년 6월부터는 여자도 운전을 할 수 있어지고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이혼을 하려면 원래는 남자가 와이프에게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쌩까버려도 상관없었대요. 근데 이혼을 하려면 이젠 남자가 와이프에게 반드시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된다로 정해집니다. 통보만 하고 이혼하는 것도 솔직히 지금 좀 갈 길이 멀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돈 주고 어린 여자들하고 이제 그 데려와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사우디에. 2019년 12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리고 최근이죠. 2021년 6월부터 남편이 없는 여성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과 함께 있지 않은 여성 혼자 살 수 있지도 않았고 혼자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것도 불가능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런 걸 싹 다 2021년 6월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지금 MBS가 머리가 좋은 거야. 2030, 40 젊은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일단은 표파일로 딱 끌어모으고 그거를 딱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반대하는 누군가도 있겠지만 어차피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반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지지는 쫙 받아버리고 남성들한테도 딱히 뭐 그렇게 지지율 떨어지려면 안 만들면 되는 그런 표파일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출산율도 높으니까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적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피라미드 아닙니까? 이러면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 정책을 나이 많은 양반들이 본인들 양보 안 하면은 무조건 정치꾼들은 나이 많은 양반들을 위한 정책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양반들이 본인들 양보 뒤져라 안 하는 나라라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장담컨대. 그리고 그 본인들 욕심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서 만들어가기 위한 양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연금 개혁 안 해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중장년층이 안 바뀌면 안 바뀔 겁니다. 장담컨대. 그럼 세대 갈등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겠지. 내가 나라를 6.25로 해서도 싸우고 산업화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뒤져라 노동해가지고 살려냈으면 그 정도 연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그 연금 대주다가 내가 뒤지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 겁니다. 나도 시장에 맡기려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듯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떤 꼬라지가 나올까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어찌됐든 MBS는 그런 거를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표파리 작업을 잘 들어가고 있다.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꾼으로서 그거 하나는 진짜 비상하다. 지금 사우디의 지금 현재 사회 구조라던가 문화적인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하면 굉장히 지금 잘해먹고 있다. 자, 사우디가 이러한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이란과 현재까지 설명한 이 사우디, 지금 둘은 이 중동아랍의 맹주를 두고 지역의 1등 짱 먹는 국가를 두고 서로 라이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이란이 이길까? 아니면 사우디가 이길까? 어느 국가가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